안녕하세요. 치기공학과 2014-2754 신윤섭입니다. 미남교수 신정호 교수님의 총이치기공학 개인 트레이 제작 30분 스피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치학 트레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치학 트레이의 종류로는 크게 기성 트레이와 개인 트레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성 트레이는 구강의 개형에 맞게 미리 제작하여 시판되는 인상 트레이로 중, 소, 대 등의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공급되며 치과 진료실에 비치하여 사용합니다. 기성 트레이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되며 주로 예비 인상에 사용되고 인상제의 특성에 따라 알지네이트는 유공 트레이, 임프레션 컴파운드는 림락 트레이가 사용됩니다. 기성 트레이의 요구 조건은 인상 체득 부위를 피기할 수 있어야 하고 인상 체득 시 압점이나 철것이 변형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해야 하고 인상체와의 접착성이 좋아야 하며 인상 체득 시 구강주위 조직의 방해를 받지 않는 외형을 갖추고 표면이 활택해야 합니다. 개인용 트레이는 연구 모형상에서 환자 개인에 맞도록 제작한 트레이로서 맞춤 트레이라고도 합니다. 개인용 트레이를 이용하면 환자의 구강 조직 상태에 대해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최종 기능 인상을 체득할 수 있으며 최종 기능 인상에 경소골을 주입하여 작업 모형을 제작하게 됩니다. 개인용 트레이의 제작하는 이유는 환자들의 구강 상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환자 구강 내를 보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체득하기 위해서이며, 이는 환자의 저작, 발음, 심미적인 요소들의 효과를 더욱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개인용 트레이의 요구 조건으로는 인상제와 대조되는 색을 선택해야 하며, 이는 인상 체득 시 인상체의 압박 부위 및 결손 부위를 확인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손잡이의 형태는 기능 인상 체득 시 주변 조직의 운동을 제한하거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고 인상 체득 시의 압력을 견디도록 튼튼해야 하며, 손잡이는 구순 운동에 장애가 없고 시술자의 조작이 편리하도록 베이스에 대하여 상악은 45도, 하악은 90도 방향으로 형성해줍니다. 트레이 외형선은 완성된 의치상 외형선과 동일한 형태가 좋으며, 트레이 제작 시는 실제 외형선보다 2에서 3mm 짧게 제작하여 기능 인상을 통해 변연부나 근육 운동에 방해되지 않는 외형선이 만들어지도록 합니다. 이때 실제 외형선은 모형 전정부의 가장 깊은 곳이 기준이며, 상악, 하악, 트레이 후연부는 정확한 경계 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실제 외형선보다 2에서 3mm 길게 형성하거나 일치하게 합니다. 조직부는 인상제가 위치할 공간을 형성하여 압박을 피하고 인상제에 따라 적절한 두께를 균일하게 부여하여 인상제의 변형을 방지합니다. 인상 체득 시나 모형제 주입 시 트레이와 되지 않도록 인상제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유지장치를 부여합니다. 알지네이트 인상제에는 유공의 형태를 부여하고 러버 베이스 인상제에는 전용의 접착제를 도포한다. 트레이 두께는 인상 체득과 모형 제작 과정에서 변형이 되지 않도록 경고해야 하나 너무 두꺼워서는 안됩니다. 또 제작 방법이 간단하고 경제적이어야 하고 표면이나 보더부가 매끄러워 구강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이어야 합니다. 개인 트레이 재료의 종류로는 트레이 레진, 서모플라스틱 레진 시트, 셀락 베이스 플레이트, 모델링 컴파운드 등이 있습니다.
개인 트레이 제작 과정에 대하여 전반적인 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개인 트레이 외형 설정, 스페이서 제작, 티슈 스탑 부여 및 분리 제도포, 레진 모형의 앞점 및 손잡이 형성, 중압 및 모형 분리 완성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트레이 외형 설정. 개인용 트레이 제작 시 가장 중요한 것이 외형선의 설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외형선 설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트레이의 형태는 완성된 총위치 형태와 유사해야 하나 가장자리는 임프레션 컴파운드나 보더 몰딩 왁스로 하는 근압 형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후연부 외에는 일률적으로 2에서 3mm 정도 짧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사진에 보시는 거는 제가 실습 때 그렸던 건데 사전 지식이 없다 보니 선이 그 전혀 다른 부분에 선이 그려져 있는 게 보이시죠? 상악 개인용 트레이 외형선은 가동성이 큰 상악 순서대와 상악 협소대를 피해서 연구 모형상의 구강 전정보다 2에서 3mm 짧게 표시하고 후방 부위는 양측의 구저름과 일치하고 중앙 부위 국외소와 후방 2mm를 지나도록 표시합니다. 하악의 경우에는 가동성이 큰 하악 순서대와 하악 협소대를 피해서 구후융기까지 포함시키고 구강 전정부는 가장 깊은 곳에서 2에서 3mm 짧게 표시합니다. 교근부의 활동이 예상될 때에는 최후방 원심 측 협축부는 폭을 짧게 하고 설측은 취조 설측구보다 2에서 3mm 짧게 하고 정중부 설소대를 피해서 지나도록 표시합니다. 스페이서 제작. 개인 트레이와 점막 사이에 일정한 두께의 인상재가 개재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인상재에 따라서 스페이서의 공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스페이서의 두께나 재료가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인상재가 채워질 스페이서의 외형을 트레이 외형선보다 일률적으로 2에서 3mm 정도 짧게 표시하고 인상재에 따라 스페이서의 두께를 결정하고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모형 위에 놓고 중앙에서 가장자리 쪽으로 압접합니다. 실습에서는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 한 장을 사용하였습니다.
티슈 스탑 부여. 티슈 스탑은 구강 내 트레이의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고 인상제가 균일하게 들어갈 공간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티슈 스탑을 부여하기 위해서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견치부와 양측 구치부에서 직경 5mm 정도의 어, 원형이나 가로 세로 약 5mm 정도의 사각형 크기로 어, 제거해 줍니다. 실습에서는 사각형 형태로 제거했습니다. 티슈 스탑과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가 피게 되지 않은 노출된 모형 표면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사진에 교수님이 제가 만든 모형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고 있는 모습이 보실 수 있습니다. 레진을 모형 위에 올려 압접하는 단계입니다. 사진에서는 혼합 레진을 아직 책에서는 혼합 레진을 사용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광중합 레진을 판형 광중합 레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모형 위에 올리기 전에 티슈 스탑 부분에 먼저 레진을 조금 뜯어내어 티슈 스탑 부분에 먼저 메꿔줍니다. 그 다음 레진 시트를 모형면에 올리고 중앙부터 협설측 방향으로 균일하게 눌러서 2에서 3mm 정도의 두께로 압접시켜 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두께가 너무 얇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압접시켜야 됩니다. 압접이 완료된 후에는 트레이 외형선보다 과잉으로 피게 된 레진은 외형선에 맞추어
칼로 제거합니다. 손잡이 부착 및 중압. 앞 단계에서 과잉 피게된 잘라낸 레진을 이용하여 손잡이를 성형하고 부착시켜 줍니다. 손잡이의 위치와 형태는 구순장애가 없고 시술자가 작업하기 편리하도록 고려해야 되는데, 상악은 중앙 부위에 위치하고 베이스에 대해 순축으로 45도의 경사로 하거나 구외로 노출된 형태로 하고, 하악은 수직형으로 하며 인상 체득 시 트레이의 구강 내 위치 고정을 위한 보조 손잡이를 양 구치부에 설치합니다. 어, 저희 실습에서는 광중압 레진 시트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손잡이 부착이 끝난 뒤에 광중압기에 5에서 10분 정도 넣어 광중압을 시행하였습니다. 레진이 경화되면 모형에서 분리하고 어, 분리하는데, 이때 상악은 조각도로 후방부를 들어 전치부 치조제 방향으로 분리하고, 하악은 전방부를 들어 올린 후 후방부 설측 언더컷을 피하면서 분리해야 됩니다. 제 경우에는 어, 분리하다가 앞쪽 전치부 쪽에 어, 석고가 조금 부서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분리할 때도 조심해서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책에는 심한 언더컷이 있어 분리가 어려울 때는 모양을 파절시켜 분리한다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아, 분리한 레진은 거친 면이나 예리한 부분을 다듬질과 연마로 부드럽게 트리밍을 해주고요. 트레이 외형선에 맞게 덴처버 등으로 외형을 다듬어 줍니다. 이때도 제 경우에는 모형에 꼈다 뺐다 하면서 선을 보고 맞춰서. 레진 종류에 따른 제작의 차이. 자가중압 레진의 경우 중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레진 혼합 후 레진이 병상 상태에 이르면
빠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냄새가 좀 심하고요. 어, 광중압 레진의 경우에는 제작 과정 중 뭐 미세하게 중압이 진행되긴 하지만 거의 미미한 정도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합니다. 손에 레진의 끈적함이 잘 씻기지 않을 정도로 오래 남아 있고, 레진 작업이 완료된 후에 광중압기에 5분에서 10분 정도 넣어서 중압을 진행해야 됩니다. 옆에 친구들 같은 경우는 10분, 중압기가 문제인지는 몰라도 꽤 오랫동안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제작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트레이 외형 설정을 하고, 스페이서를 제작을 하고, 티슈 스탑을 부여하고, 분리재를 도포하고, 레진을 모형에 압접시키고, 손잡이를 형성해주고, 중압 과정을 거쳐서 모형에서 분리해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개인 트레이 외형 설정. 연구 모형상의 구간 전정의 가장 깊은 부위인 은엽 이행부를 연필로 표시하고, 개인 트레이 외형선은 예상되는 의치상의 외형보다 2에서 3mm 정도 짧게 설정하여 근압 형성을 하도록 합니다. 인상재가 채워질 스페이스의 외형을 트레이 이형선보다 2에서 3mm 일률적으로 짧게 설정하고, 상하 구개 후연 부위는 구개소화보다 약 2mm 길게, 하악 구후윤기 부위는 구후윤기에 일치하도록 설정합니다. 스페이서 제작. 개인 트레이와 점막 사이에 일정한 두께의 인상재가 게재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이 스페이서 공간만큼, 이 스페이서의 부피만큼 공간이 주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인상재의 종류에 따라서 스페이서의 두께나 재료가 구분되어야 됩니다. 저희 실습 같은 경우는 플레이트 왁스를 한 장을 사용하였습니다. 티슈 스탑 부여. 정밀 인상 체득 시 개인 트레이의 구강 내 안정과 균일한 인상재 공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견치부와 양측 구치부의 직경 4에서 5mm 정도의 크기의 사각형으로 형성을 해 주었습니다. 이 티슈 스탑 부위는 말 그대로 이 스페이서 공간을 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 조직이 넘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분리재 도포.
티슈 스탑과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가 피게되지 않는 노출된 모형 표면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티슈 스탑과 그리고 왁스가 피게되지 않은 모형 부위, 그 외형선을 설정했던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에 전부 분리제를 도포해 줍니다. 레진 모형의 앞접. 레진을 모형 위에 올려 티슈 스탑에 먼저 채우고 전체적으로 손으로 앞접합니다. 제가 조금 섞어서 쓰느라고 잘 못 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플레이트 왁스, 그, 그 광중압 레진, 판형 광중압 레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광중압 레진을 조금 뜯어서 티슈 스탑 부위를 먼저 메꿔줍니다. 그런 다음 레진을 모형 위에 올려서 중앙 부위부터 협 설측 방향으로 균일하게 눌러서 앞접을 시켜주고, 이때는 너무 세게 눌러서 두께가 얇아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2에서 3mm 정도의 두께, 모형 2에서 3mm 정도의 두께로 앞접을 시켜줍니다. 그 뒤에 트레이 외형선보다 과잉으로 피게 된 레진은 외형선에 맞춰서 칼로 제거해 줍니다. 이때 잘라낸 여분의 레진은 손잡이로 사용되게 됩니다. 손잡이 부착 및 중압. 개인 트레이의 손잡이는 구순 협설의 운동을 방해하지 않고 오타가 났네요. 방해하지 않고 술자가 인상 체득 시 작업을 편리한 위치에 부착합니다. 중앙 부위에서 순축으로 45도 경사지게, 상악 같은 경우는 중앙 부위에서 순축으로 45도 경사지게 부착합니다. 하악의 경우에는 수직으로 형성을 하며 인상 체득 시 트레이의 구강 내 위치 고정을 위한 보조 손잡이를 양 구치부에 설치해 줍니다. 저희가 실습에서 썼던 광중압 레진의 경우에는 손잡이 형성까지 끝난 후에 광중압기에 5에서 10분 정도 넣어 광중압을 시행하면 경화가 완료됩니다. 레진이 경화되면 모형에서 분리하고 모형에 인기된 트레이의 외형선에 일치하도록 넘쳐난 변연부와 균일한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삭제합니다. 요거는 그 외형선을 넘어 있는 부분은 아까 잘라냈지만 그래도 더 정밀하게 맞춰서 트리밍을 해주고, 그리고 두께의 경우도 일정한 두께 2mm 정도의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균일하게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레진에서 분리할 때는 상악은 조각도로 후방부를 들어 전치부 치조제 방향으로 분리하고, 하악은 전방부를 들어 올려 후방부 설측 언더컷을 피하면서 분리해 줍니다. 제 경우에는 석고 모형을 조금 깨먹었기 때문에 조심해서 분리해야 됩니다.
레진의 종류에 따른 제작 차이. 자가중합 레진의 경우 중합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레진 혼합 후 레진이 병상 상태에 이르면 빠른 작업이 필요합니다. 광중합 레진의 경우에는 제작 과정 중 미세하게 중합이 되기는 하지만 속, 그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고요. 손에 레진의 끈적함이 오래 남고, 그리고 어, 앞접 작업이 완료된 후에 광중합계에 넣어서 5분에서 10분 정도 중합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개인 트레이 제작에 대한 30분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